다들 아시겠지만은 조금 안 좋은 소식을 제가 전해드려가지고 저도 기분이 좀 좋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비록 좀 하한가가 같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근거에 대해서 그리고 HLB 대표가 이렇게 말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는 과거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 인터뷰 요약을 하면요. 결과적으로는 리보세라닙에 대한 이슈는 없다. 2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캄넬리 주마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항서제약은 CMC 실사에서 마이너한 지적을 받았다. 피력했으나 만족시키지 못한 것 같다. 글로벌한 기업인데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한다. 수정해서 보완하면은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대표성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그 대표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행 제한으로 인해서 마무리지지 못했다. 이거는 역시 리보세라닙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요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요거는 2018년도에 FDA 레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좀 잠깐 참고를 하는데요. 셀트리온도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터 같은 경우에 심각한 문제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있는데 결국에 이 레터가 크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과대 광고, 컴플라이언스, 생산 설비, 그 다음에 데이터 확인, 약물 안정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생산 설비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생산 설비 문제는 실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사 일정 및 장소를 통보하는 문서인 뭐뭐에 해당 업체로 전달돼서 시작된다. 지적사항이 있을지 업체에 보안 요구를 전달한 문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사 종료되면은 실사 등급이 정해지고 등급은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 발급이 되고요. 15일 안에 시정 문서를 FDA에 보내야 하며 차후 위반 사항들 알맞게 정정하고 실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됐을 때 클로즈업 레터를 수행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미리 이 실사의 내용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연평균 5,000건 이상 발부되는 것으로 봐 실사에는 큰 게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업체에 전달한 문서이고 이런 경우 차이가 전문 생산 장소가 아닌 제품 기준 심사 문제라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라는 이 과정에서 생산 공정 문제, 안정성 문제, 효과 문제 여기 있는데 이제 생산 공정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는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대표성에 대한 그 문제를 제기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은 업체는 12개월 안에 허가 재신청, 승인 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6개월이라고 하는데 그렇고요. 클래스에 따라서 재제출 때까지 소요된 시간이 상이하다. 단 클래스 샵 1보다는 샵 2가 더 많은 보안을 요구되기 때문에 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클래스 2냐 1이냐인데 지금 여기 나온 것들은 클래스 1이냐 2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레터를 받았다는 것 자체는 이제 얘기가 필수입니다. 하지만은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셀트리온도 과거에 보시면은 클래스 2일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클래스 1이냐 2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더 우려되는 건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재무제표가 좋지 못하고 기반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하고 그리고 그 정관의 발행 한도를 늘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 나머지 6개월
최소 6개월을 운영하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물론 뭐 항소지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빌미로 인해서 추가적인 사채 발행이 있으면 그것은 가장 최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그 잔량을 잠깐 보시면은 이게 지금 1조가 넘습니다. 1조가 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대주주가 가장 큰 피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요. 아시다시피 대주주의 비중이 상당히 미약하죠. 9%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큰 솔직히 대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점 하한가 갔습니다. 점 하한가를 갔는데 지금 보면은 이 전날 보세요. 그죠? 이 전날 500만 주 거래량이 터졌어요. 뭘까요, 이게?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바로 전날 500만 주 터지지 않거든요. 그죠? 완전 이상하죠? 원래 여기서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정상인 건데 이 쌍봉이면요 거래량이 줄어들어 정상인 건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대량 거래 터졌습니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내부 정보가 흐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 내부 정보가 흘러서 미리 팔았다 이렇게 엮여버리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에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고려를 해야 되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 위치는 이 43,000원까지는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앞으로 봐야겠죠. 6개월 봐야겠지만은 지금 이 500만 주를 보면은 적은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그죠? 500만 주가 이전 그 거래량 대비 상당히 그 손에 꼽을 만큼의 대량 거래입니다. 고점에서 특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거래는 어느 정도 물량이 좀 빠졌고 추가적으로 한번 물량 소화를 위해서 다시 재심사 가능하다, 되게 가능하다 하면서 공시가 아닌 여러 뉴스들과 동영상과 찌라시들이 난무할 그 시점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비중을 줄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잠자실 때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대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플러스 1인지 2인지 반드시 중요하고 그 확인하셔야 되고 상세 내용을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기재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좀 기다려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뭐 제가 기존에 이 HLB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걸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희화하거나 조롱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런 상황이 겪을 수 있고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HLB 주주분들이나 또 저를 구독하고 제 주식 투자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해 주시고 따라 주시는 분들에게 이 교육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것이니까요. 이 점 참조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조금 힘들겠지만은 주말 보내시고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